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중국에 거금받고 건너간 한국 연구원들의 충격적인 근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후 연봉 3억, 거주하는 주택은 회사 제공, 5년 후 계약은 자동갱신, 팀장급 보장. 한국에서 5천만원 내외의 연봉을 받던 연구원이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중국에 간 A씨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기에 뿌리칠 수 없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장밋빛일 줄 알았다가 너무나도 곤란해지는 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 각종 중국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는 서서히 중국에 스카우트 되어 갔거나 현지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의 근황이 올라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왜 동시에 많은 이들이 비슷한 소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들은 재직 중에 중국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고 중국행을 결심해 떠난 사람이거나 퇴직을 했는데 한국에서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차에 중국의 제안을 받고 중국 회사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 기술직이거나 연구원은 이직 후에 절대 동종업계에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각종 한국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가는 사람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등에서는 이와 같은 이직을 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엄중한 재판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에 가서 보니 중국에서는 단시간에 그들의 기술 공개를 요구했고 불과 6개월이나 채 1년도 못 채우고 사무실을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중국에 존재하는 합의라는 개념 때문이라는데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근로계약서 효력이 없고 얼마든지 나중에 계약을 다시 하는 합의가 존재합니다. 결국 1년 내에 이 사람의 모든 기술을 다 빼냈거나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싶으면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한국인으로서 중국에 호소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 곧바로 퇴직인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중국행을 택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먼저 떠난 선배들의 조언이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을 빼서 중국에 간 본인 회사의 선임 이야기나 동종업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중국에서 길게 못 있지만 4, 5년 버티면 되며 그 정도면 한국에서 10수년 이상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 그때까지만 잘 버텨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중국에서 근무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고 간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각종 기술을 빠른 시간에 강요하는 데다가 한국뿐 아니라 다국적 사람들을 모아서 단시간에 필요 기술을 습득 후 전부 회사에서 몰아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당 기술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추후에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능력이 되지 않는 한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봤자 인사평판도 좋지 않게 되어 있어 동종업계 재취업은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한편 기술직뿐 아니라 파일럿과 같은 업종에서도 고액의 중국 연봉 때문에 갔다가 결국 짧은 기간 근무 후 국내로 리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막상 너무 고된 업무 스케줄과 근무 환경 그리고 중국 내 불경기로 여행 수요가 줄어 항공사에서 보장하는 자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중국 가서 돈 벌고 온 경우는 과거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지금은 절대 녹록치 않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고액 연봉을 받고 간 다양한 사람들이 점점 고도화된 기술 빼내기 및 현지 환경 부적응 등으로 한국의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